안녕하세요. 트라이캐치에 대해 발표를 맡은 모론의자의 8기 이건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라이캐치가 생긴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 트라이캐치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 번째, 스로우를 사용한 예외 발생과 처리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캐치문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방지하고 예외를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구문입니다. 여기서 예외라는 단어의 뜻을 보겠습니다. 예외는 통례나 일반 규칙에서 벗어남 또는 그러한 것이라는 뜻으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하고, 예외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라이캐치가 생긴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콘솔에서 1이 찍히고 두 번째 콘솔에서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변수 A를 참조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인데요. 만약에 에러가 났음에도 뒤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된다면 심각한 프로그램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러가 일어났지만 뒤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 즉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종료를 하지 않고 해당 에러에 대응하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뒤에 있는 코드들이 이어서 실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 기능을 실현시켜주는 트라이캐치문이 생겼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트라이캐치문의 구조입니다.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코드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캐치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 코드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보통 예외 객체를 4개 변수로 받아 처리합니다. 세 번째, 파이널리는 예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될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코드를 이 구조를 접목시켜서 예외 처리한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콘솔 로그가 찍혔고, 트라이 안에서 콘솔 로그 A라는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캐치 블록으로 실행 흐름이 넘어가서 잘못된 참조가 출력되고 예외 처리 완료가 출력되고, 마지막으로 콘솔 로그 3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을 한 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종료를 방지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에러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알아보기 쉬운 에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캐치문은 예외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게 되는데요. 이 예외 객체는 thro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예외 객체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 throw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hrow를 사용한 예외 발생과 처리입니다. throw는 에러 객체 또는 다른 값, 문자열, 숫자 등을 예외로 던질 수 있습니다. throw문을 사용하여 예외를 발생시키면 코드 실행 흐름을 중단하고 캐치 블록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외 객체인 에러 객체는 예외를 표현하는 객체로 기본적으로 네임과 메시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throw를 사용했을 때 코드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수 A가 있고 함수 B가 있고 실행 함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따라서 같이 보시면은 will A가 출력이 되고 함수 A가 실행이 되면서 A 스타트가 실행이 되고 함수 B가 실행이 되면서 B 스타트가 실행이 되고, 이제 함수 B 안에서 throw문이 실행이 되면서 더 이상의 출력이 나오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콜스택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콜스택 개념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콜스택 개념은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 함수가 가진 정보들을 담는 메모리 구조인데요. 맨 처음에는 전역에 해당하는 어나니머스
스택 프레임이 깔리게 되고 A 함수가 실행되면은 A 함수 스택 프레임이 쌓이고 그 A 함수 안에서 B 함수가 실행됐기 때문에 이 위에 B 함수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B 함수 스택 프레임 안에서 스로우 문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로우가 예외 상황을 던지게 되는데 이 스로우 문이 던진 예외를 폭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B 함수 내에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B 함수 내에서 이 예외 폭탄을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B 함수 스택 프레임이 파괴가 됩니다. 네, 그리고 B 함수 스택 프레임이 파괴가 되고 이 예외는 상위 스택인 A 스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A 스택에서도 예외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 상위 스택인 어나니머스 스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어나니머스 스택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인 종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로우가 던진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예외를 해결할 수 있는 캐치를 사용해 주어야 되는데요. 트라이 캐치를 사용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 함수의 트라이 캐치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A 함수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 함수의 트라이 캐치를 적용했습니다. 함수 실행 흐름을 같이 보시면 위에 A가 출력이 되고 A 함수가 실행되면서 A 스타트가 실행이 되고 B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B 스타트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스로우가 예외를 던지면서 B 스택은 파괴가 되면서 예외가 A 스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캐치로 예외가 넘어가게 되면서 실행 흐름이 캐치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에러 발생이라는 예외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예외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A 스택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콘솔 A end를 찍게 되는 것이고요. 이 A 함수 내에서 예외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전역에서도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마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로우로 예외를 던질 때는 객체로 예외를 던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스로우로 예외 객체를 던졌을 때의 장점과 장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로우 부분을 보시면은 이전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스로우 부분이 변경되는데요. 스로우 뉴 에러 발생이라고 이제 객체 형태로 던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출력문에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지점을 풀스택 구조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는 이제 디버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로우를 사용할 때 에러 객체로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스로우를 사용한 예외 발생과 죄송합니다. 이 에러 객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임 속성과 메시지 속성이 있는데요. 이를 보여드리고 이 에러 객체가 가진 프로퍼티를 직접 수정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같이 보시면 디바이드 함수에 b가 0이라면은 스로우 문을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트라이 블록 안에서 두 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고 캐치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파이널리 그리고 전역에 있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에러 객체 형태를 콘솔로 찍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러 객체에다가 아무런 값도 넣어주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을 때 에러 객체는 기본적으로 네임과 메시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 프로퍼티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프로퍼티를 수정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로우 부분이 수정되니 스로우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러 객체를 만들었고 메시지를 넣은 다음에 에러.점 네임에다가 계산 오류라는 값을 넣어주었습니다. 이후에 출력에서는 이제 사용자에게 계산 오류라는 에러를 알려주게 되고, 계산 오류라는 예외를 알려주게 되고, 내용으로는 0으로 나눌 수 없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더 쉬운 내용을, 에러에 대한 더 쉬운 내용을 알려주고,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엔드 단에서는 사용자에게 이 에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데요. 에러에 대한 상태 코드나 자세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기본적인 에러 발생 문자만 사용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방지입니다. 예외를 처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유저 친화적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예외 발생 시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에러 디버깅에 용이합니다. 캐치 블록에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로깅하면 문제를 디버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으로 트라이 캐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